지치고 힘들었던 도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전원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전원 생활이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웃과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이웃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전원 생활을 포기한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 생활이나 전원 생활 모두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똑같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원 생활은 도시에 비해서 이웃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적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주거지 선택을 하면서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천사 또는 악마 같은 이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나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악마 같은 이웃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파트라면 아는 척 안 하고 모른 척 하면서 안 보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원생활은 어떨까요? 안 보고 살 수가 없죠. 자주 마주쳐야 되는 구조고요. 마을 공동정비라든가 마을 행사, 그리고 마당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일이 도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자주 마주치게 되니까 볼 때마다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는 거죠. 전원 생활은 아파트처럼 현관문만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전원 생활을 하는 의미 중 하나가 자연도 즐기고 마당도 즐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악마 같은 이웃과 마주치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행복한 전원 생활은 바로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이사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이사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의 아파트를 보자면 전세나 매매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전세나 매매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사도 못 가고 악마 같은 이웃과 계속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약도 없이 계속 된다는 것.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아마 이웃과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한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원생활의 텃세가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더라,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속한 마을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더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깨끗한 물 한 컵에 똥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건 똥물이지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마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내가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걸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웃과의 갈등, 과연 나만 피해자일까요?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싶은 마음에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체크하셔서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웃이 되지 마시고 매너 있고 멋진 이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 제발 아무거나 태우지 마세요. 모닥불 피우는 건 좋은데 가끔 문제의식 없이 불에 타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태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쓰레기 태우는 분도 계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통나무 외에는 웬만한 건 태우면 안 되거든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것들도 꽤 많아서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 불을 피우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본인 집뿐만이 아니라 이웃 집까지 화재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웃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항을 볼 때마다 신고하는 것도 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옆집에서 뭐라고 안 한다고 절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정이 넘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마당에서 소음을 내지 마세요. 전원주택 마당은 당연히 본인 소유고 무엇이든 해도 되는 자유가 있겠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부터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한다는 건 더불어 사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마당 소음으로 인한 갈등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인 생각만 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한다거나 마당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 층간소음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웃과 많이 떨어진 곳에 산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웃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면 스스로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반려동물을 키울 거라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키우세요. 전원생활에서 이웃과 갈등이 만들어지는 사례 중에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원인을 보자면 정작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반려인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동물보다 함께 사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거였어요. 본인의 반려동물은 본인한테 소중한 가족이지 이웃들에게는 그냥 동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들도 본인처럼 자신의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시끄러운 소음, 아무 곳에서나 싸는 대소변, 텃밭을 파헤친다던가 무단으로 탈출해서 마을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반려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면 저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이뻐만 하고 관리할 책임과 자신이 없다면 절대 반려동물 키우지 마세요. 네 번째, 이웃과 친분을 억지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서지 마세요. 전원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서 처음부터 꺼리낌 없이 막 들이대고 너무 격없이 지내는 것이 사실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남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관계를 만들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전원생활을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웃과의 갈등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서는 것도 다가오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동네 이장이나 어르신들과는 대립하지 마세요. 전원생활은 그 동네의 어르신이나 또는 이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그렇죠. 대부분의 정보를 알려주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 이장이나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으로는 만들지 마세요. 옳은 소리나 바른 소리라고 해서 모두가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장이 마음 먹고 괴롭히기로 작정하면 옆집에 있는 악마와는 또 다른 악마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중하지만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느 순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